중국어 선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결국 한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 해경은 서해 지역에서 몰래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 선들이 저항하면 조준 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양경찰이 단속 중 조준 사격한 영상이 중국에서 널리 퍼지자 서해 쪽에서는 중국어 선들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 쪽에서 활동하던 중국어 선들이 이제는 동해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보다 훨씬 넓은 동해는 다양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상함정만으로는 충분히 경비하기 힘든데요. 심지어 단속한 중국어선 내부에서 충격적인 증거물이 나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찰기를 이용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최근 개발한 유도로켓 탑재 경비정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중국어선들이 어두운 밤을 이용해 한국 영해 근처에서 몰래 불법 조업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한국 해양경찰은 야간 조업이 신고되지 않은 어선을 발견하고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어선들은 조사를 위해 접근 중인 고속단정을 쇠꼬챙이로 위협하며 승선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심지어는 일부러 선체를 충돌시켜 해경 승선 검색팀이 위험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최신 영상에는 한국 해경 승선 검색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현 중국어선 접근 중에 있음, 좌현 중국어선 충돌 중에 있음.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총성이 나면서 그 중국어선 쪽으로 총알이 비발쳤는데요. 위기에 처한 해경 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해경함에서 지원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조타실에 싹, 조타실은 배를 운전하는 곳으로 특수부대 또는 승선 검색요원들이 배를 장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배를 임의로 운전할 수 없도록 조타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타실에 조준 사격한다는 의미는 중국어선을 완전히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이는 중국어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경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어선이 이를 역이용하여 더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해양경찰관들이 순직하였고 심지어는 중국어선에 의해 납치돼 중국에서 부당한 옥살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Q. 왜 한국과 북한의 경계선 근처에서 고기를 잡죠? A. 어떻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해안선 근처에는 고기가 없고 그쪽에 가면 있거든요. 우리 쪽에 고기들은 잡히다 못해 다 영리해졌어요. 고기들이 우리 쪽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기를 잡고 훔쳐와야 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해서 우는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왜 한국에서 불법 조업을 계속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Q. 왜 이렇게 한국에서 조업을 계속하나요? A. 한국에서 잡히면 벌금 좀 내면 되지만 북한은 안 돼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다 몰수합니다. 입은 옷까지 다 벗기고 속옷만 입고 오게 합니다. 선박의 기계장치도 다 뜯어가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엄격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중국 선박이 잡혀도 벌금만 좀 내면 끝. 돈 내고 선박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한국 쪽에는 고기를 잡는 데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고기는 잡을 수 있고 어떤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이 있어요. 우리 중국은 안 돼요. 우리 중국은 기준이 없어요. Q. 그래서 다 잡네요. A. 네. 이 인터뷰에서 보듯이 결국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매가 답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서해 쪽 해경들이 공용하기로 조타실을 조준 사격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한동안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서해에서 57%의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감소 수치로 봐선 무력 사용이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서해에서 활동하던 불법 중국어선들이 이제는 동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밝혀진 것은 울릉도에서 함장의 사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눈에 봐도 엄청난 수의 중국어 선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피난을 허가했지만 대부분 조업 신고가 되지 않은 어선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 해양경찰에서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선박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처벌 작업을 하는 중국 선박들의 행동 질서라는 한글 행동 지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해양경비대와 비상방역대가 발급한 한글로 된 문건으로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제3국 선박이 지켜야 할 지침이었는데요. 또 다른 문건은 처벌작업구역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동해상 좌표 5개의 위도와 경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좌표를 여러 선으로 이어 표시해 놓은 그림지도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도가 일부 보이고 점과 선은 동해상 내 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도에는 진입 및 진출 지점으로 가는 항로, 몇 개의 검색 지점, 따라야 할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고서가 서술한 대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의 조업을 왜 처벌 작업이라고 부르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해진 지침대로 행동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가이드라인도 상세하고 명확하며 처벌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결국 이는 중국 어선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지침 내지는 보호 지침인 셈인데요. 이것으로 보아 북한과 중국 어선들 간의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심지어는 이 중에 간첩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는 중국 어선을 더 이상 민간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군인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찰기까지 뒤와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리가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불법 조업 중인 해상민병에게 기관총을 난사하며 화끈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불법 조업 중인 해상민병에게 기관총을 난사하며 화끈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불법 중국 어선들을 군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이 개발한 신형 참수리 고속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의 전력화 중인 신형 참수리 PKMR은 기존 참수리를 대체하는 최신의 고속정인데요. 불법 중국 어선들이 자주 출몰하는 해군의 주역 함대인 제1함대와 2함대에 배치돼 접촉해역주 한국과 북한 사이의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인접한 해역에서 북한군 함정과 중국 어선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평시에 신현 참수리는 중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어선에 대한 보호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중국 어선과 관련해선 해경과 해군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 해군의 고속정은 연안 방어 전력의 핵심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북한은 간첩선을 이용해 수많은 간첩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간첩선들은 대형화되기 시작하고 고성능 엔진을 장착해 항해 속도가 빨라졌으며 무장 또한 강화됐는데요. 이러한 간첩선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은 기민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고속정에 주목하게 됐고 1972년 국산 고속정 시대가 열리며 이후 고속정 전력을 급성장시켰습니다. 과거 해군의 주력 고속정은 참수리로 지난 1976년부터 1993년까지 100여 척이 건조됐는데요. 참수리 고속정은 대간첩 작전, 북방 한계선 작전, 어로 감시, 항만방어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등장 이후 간첩선의 침투는 거의 사라졌으며 지난 제1차,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는 격전 끝에 북한군 경비정을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적 함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신형 참수리 고속정은 해군의 유명하고 유도탄 고속함과 같은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사용합니다. 프로펠러 추진 장치와 달리 물을 빨아들인 후보넌이기 때문에 어망에 있는 낮은 수심의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속력이 40노트에 달해 넓은 전장을 종횡무진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데요. 작은 몸체 때문에 날렵하고 민첩하지만 그렇다고 탑재된 무장들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주요 무장으로 130mm 유도로켓과 76mm 함포,
및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이는 40mm와 20mm 함포만음 장차하 참수리 고속정에 비해 화력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와 대유도탄 기망 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적대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해군 함정 역사상 처음으로 장착되는 무기 체계인 130mm 유도 로켓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밀 유도 무기로 고속으로 기동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과 경비정 혹은 상륙정을 20km 밖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 후 망각형 유도 체계를 적용하여 한 번에 다수의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순식간에 군함으로 변신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안성맞춤인 무장입니다. 자동화된 무기 체계를 사용한 신형 참수리는 기존 참수리가 30명의 운용인원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10명이 적은 20여 명의 승조원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화력으로 중국을 압박하자 한국 해경이 손직해도 묵묵부답이던 중국이 대놓고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황95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잘못이지만 해경 대응은 무자비하다라며 한국의 발포는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확실히 강경한 모습을 취하자 이제야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신형 참수리 고속정은 2017년 11월부터 해군에 취역했고 8번함까지 인수됐으며 전력화가 한창입니다. 전력화를 마치면 바로 실전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신형 참수리가 한국 연안에 가져올 평화를 기대해보며 한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